1번 이거는 10점 문제니까 넘어가고 이거 넘어갈게. 개수 계산하는 거 넘어갈게. 이거 잘 하니까 이거 괜찮았어 그지? 자 5번 문제 한번 잠깐 봐.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잘 봐봐라. 지금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라고 했어. 우리가 정석적인 논리사고적인 표현은 이거야. Wg을 여기에 녹였어. 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문제가. 이거는 요렇게 보면 되겠다. 얘는 요렇게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60분의 W물 이은이 같지 그지? 그러면 가에서 만든 수용 A 100ml에 이랬거든. 그럼 결국 여기에 60분의 W몰이 있는데 여기는 얼마 있겠냐? 5분의 1 줄여야겠지. 그잖아? 얼마 있겠어? 이만큼 있겠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만들었대. 그러면 이 뜻은 1000ml일 때 이거잖아. 이거 아니겠니? 분수로. 그러면 저거같이 100으로 줄이게 되면 얼마가 될까? 이게 되겠지? 그지? 결국 뭐야? 이것이 이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공을 2개 지우면 나왔죠? Wg짜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나오네? 부끄럽네. 5, 6, 30, 3,000만. 부끄럽죠? 그죠? 이거 5분의 1로 줄이면 얼마입니까? 500ml에서 100분의 5몰 1000분의 5몰 이거 얼마예요? 60분의 W몰이고 이걸 5분의 줄이면 얼마야? 300분의 W 맞죠? 저거 뭐가 잘못된 거지? 계산해? 100분의 5몰 1000분의 5몰 저게 300분의 W몰 뭐가 잘못된 거냐? 계산해. 이상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계산이 이게 맞아? 이렇게 했어? 근데 맞았어? (15가) 정답 아니냐? 15? 왜 1.5가 나오지? 야, 왜 1.5가 나오지? 5분의 1, 300분의 W몰 1000분의 공 2개 지우고 왜 1.5가 나오지? 에?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1리터에 300분의 W 그냥 이거 안 해도 되네. 100분의 5몰이 300분의 W네. 1리터니까. 그죠? 그냥 100분의 5가 300분의 W예요. 100ml 줄인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을 넣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방법 치워버리고, 자, 이 방법을 써봅시다. 요거랑 요거 곱해봐요, 둘이. 0.05 곱하기 우리가 상대값 밀리리터로 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상대값 나온다 그랬죠. 그죠? 상대값 나와요. 그러면 얘가 1000으로 넣어야지 1리터니까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50개. 맞죠? 그럼 100ml에 얼마를 해야 50개가 나올 거예요, 농도? 0.5몰 농도. 맞지? 저기 0.5몰 농도짜리 이게. 알았니? 그럼 여기다 0.5 곱해봐. 얼마 나오니? 500에다가 250 나오네. 그치? 결국은 250이야. 이거 진짜 값으로 바꾸면 이거지.
그지? 그럼 4분의 1이지. 맞지? 다시 말하면 60분의 W몰이 얼마라고? 이 뜻이야, W.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훨씬 빨라. 사실 저렇게 막 하는 방법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 방법도 어렵진 않네. 알겠어? 어디서 잘못됐냐? 어떤 식의 계산이냐? 물을 집어넣는다는 건 이때 개수나 천일 개수나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W 구하는 문제들은 거의 이래. 다음에 틀린 거가 보니까 없어. 너네 11번은 7번 봐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들어가다가 버벅거렸냐면 7번은 봐봐. 지금 분자식이 이렇게 써 있잖아. 부피 써 있고. 그럼 이 부피가 들어오면 무조건 1모 부피로 가야 돼. 그럼 제가 32리터니까 8리터는 얼마일 거야? 4분의 1몰짜리잖아. 얘 분자량은 얼마라고 넣어야 돼? 80이라고 넣어야 돼.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몰짜리니까 얘 분자량 얼마로 넣어야 돼? 32로 놔서 Y 원자량은 16인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가 48이니까 Y3는 48이잖아? 80에서 빼면 얼마다, X는? 32겠나?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분자당 원자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야,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풀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이니까 얘 분자량 얼마 나와야 돼? 64 나오는 게 누구냐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X와 X가. 그죠? 32짜리라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봐봐요. 1g에 들어있는 Y 원자의 몰수를 계산을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가는 일단 1g은 80분의 1몰인 거야. 맞아요? 그것이 XY3에 있으니까 Y 원자는 80분의 3몰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개수로 꼭 계산하면 몰수로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가 같은 경우는 이러니까 가는 얼마 나올 거야? 1g이면 64분의 1몰이죠? 그 다음에 얘가 XY2라고 했으니까 64분의 2몰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는 160 될 거고 얘는 180 이상이니까 이거 틀리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다음에 자 11번은 대부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요거 잘못 본 거죠.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면 안 틀립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보통 전체 기체 몰수 이걸 많이 묻거든. 실제로도 뭘 물어보냐면 밀도도 가끔 물어봐. 밀도.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의 밀도를 물어보고 얘는 빼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다 뭐가 써 있냐면요. 물의 부피는 무시한다고 써 있어야 돼요. 이거 원래. 알았어요? 근데 내신에 살짝 빼먹어요. 그래서 니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근데 여기 진짜 생성된 물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틀리겠냐고. 안 틀리지. 뭐 이거 왜 썼지? 뭐 눈치챘잖아. 그냥 저렇게 내면은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가서 이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봤자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답변이. 알았어요? 그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 볼까? 15번 볼까요? 15번. 여러분 이거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누구를 많이 틀리냐면 여러분 이거를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계산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거 계산하는 친구 있어요. 이거 정말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단위 부피는 제가 무조건 뭐 잡으랬어요? 1리터 잡으랬잖아요. 1리터. 1리터는 뭐랑 같아요? 1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1몰의 부피는 20.4 써 있어도 어차피 누가 더 크냐 같냐 이런 말을 썼으면 상대값이잖아요. 그럼 1몰당이라고 바꾸라고요. 결국 나 1몰이고 다 1몰이면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잖아요. 유건자 분자인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알았어요? 또 하나 밀도는 있잖아요. 여러분 분자량비예요. 그냥 분자량이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그잖아요. 가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다 가 나니까 얘 분자량이
여러분 C2H4가 28이잖아. 얘가 얼마야? 30이야. 얘가 28이고 그러니까 30대 28이란 말이야. 14대 15라고. 알았어? 정답은. 분자량비가 밀도비다는 거 외워. 알았어? 그래야 시간 많이 준다는 애들. 됐고, 다음에 16번도 온 거다. 16번. 자, 16번. 야, 이거 이 녀석이. 친구 이거 전자적으로다 이거. 알았지? 도피 클래스고 이거 좀 부끄러운 거야, 아니? 이거는 시험 보기 전날 잠깐 딴짓한 거야. 그리고 17번. 여러분, 이것도 뭘로 풀면 좋냐면 농도 곱하기 부피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밀리리터로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1.8g이라면 포도당의 뭐를? 분자량을 알았어요? 포도당의 분자량을 180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 보통 줍니다. 분자량 여기 써있죠? 180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1몰이죠? 그죠? 얘가 100분의 1몰입니다. 얘를 100ml 부풀에 집어넣어요. 부피 플라스크에. 그리고 봐요. 1ml 취했으면 여기 몇 분의 몇 몰 있어요? 만분의 1몰 있잖아요. 이게 100ml에 100분의 1몰이 녹아있는데 그걸 100분의 1로 줄였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1000ml에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겠습니까? 10의-4승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방법론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봐. 실제로 봐봐요.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것도 빨라요. 근데 너희들이 약간 레벨이 높아지면 막 섞는 게 나오고 막 그래요. 알았으니까 막 섞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100분의 1몰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내가 상대값을 넣어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분의 1몰은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1000을 곱하면 돼요. 1000을. 원래 상대값에다 10-3승 곱하면 이거 떨어지잖아요. 1000을 곱해보면 몇 개 떠요? 10개가 떠요.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10개가 나오려면 얼마 곱하면 돼요? 0.1 몰농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여기서 0.1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0개를 뜬 거다. 그러면 얘도 0.1 몰농도가 정답이에요, 여기. 그럼 10분의 1개가 나오면 돼요. 10분의 1개. 농도가 0.1이니까 얘도 곱하면 10분의 1개잖아. 그럼 1000ml 곱하기 얼마를 해야 10분의 1개가 나와? 이런 문제를 풀 때. 알았어요? 이러면 이제 만분의 1이 나와야 정답이죠. 그죠? 지금같이 정석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고 모의고사는 대부분 후자를 해서 상대값을 풀어야 돼요. 이따 잠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분의 1 몰농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까지는 좀 편한 거죠, 문제들이. 다음엔 뒤쪽의 문제들 18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요. 됐고. 19번. 얘들아, 이게 왜 쉽냐고 온 거냐면, 얘들아, 니들 미지수에 되게 약한 거야. 앞으로 있잖아. 여기 부피가 쭉 써있죠? 1몰의 부피가 얼마인가 봐봐. 여기 미지수로 썼다면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1몰의 부피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얘는 몇 몰이야? 1몰인 거야, 그냥. 얘는 몇 몰이야, 그럼? 3몰인 거고, 얘는 몇 몰이야? 7몰이다. 이렇게 놓고 푸세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1몰이 W예요, A가. 그럼 분자를 W라고 잡으세요. 근데 3몰이 되려면 얘 몇 몰 들어온 거야? 2몰 들어온 거잖아. 그래 3몰이 되잖아요. 그럼 얘 1몰당 얼마겠어요? 2W죠. 그래서 얘가 1이고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분자량이. 아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 몇 몰 들어온 거야? 1몰 들어온 겁니다. 1몰 얘가 B가. 맞죠? 그러면 3몰에 얘 1몰 들어왔으니 이제 몇 몰 남았어요? 7몰 되려면 얘가 3몰이잖아. 3몰. 얘 1몰이 W면 3몰은 뭐겠어요? 3W죠. 알겠습니까? 그 6W가 정답 아니에요. 그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 이거 10초 컷이 10초 컷. 알았어? 부피를 뭘로 잡는다?
자, 20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왜 문제가 간단하고 쉽냐면 완결이라 그래요. 완결. 완결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리고 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구성 원자수가 4라고 줬으니까 이거 못 읽으면 또 못 푸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얘가 4원자 문제인데 여러분 4원자라면 이들 중에 하나예요.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수가 주어졌잖아. 비원자 몇 개 있다? 2개 있잖아. 개수가 1이니까. 그럼 이 안에도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2 있으니까 이 안에는 B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원자가 되니까. 그럼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A3. 알았죠? 그러면 따라서 A원자는 몇 개 있어야 돼? 6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식을 세웁니다. 3A2 플러스 B2는 2A3B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저기 있는 테이블을 올리세요. 얘가 몇 g이에요? 1.5g 단위 꼭 써주시고요. 얘는 0.25 하지 말고 4분의 1몰이라고 자꾸 푸세요. 어차피 얘는 없었고요. 얘가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로 가능합니다. 근데 완결이니까 0이에요. 그럼 이 312라는 숫자를 이용을 하는 거지. 얘가 얼마 반응했어? 마이너스는 사라진다는 의미니까 요 개수, 배수를 잘 보세요. 4분의 1배. 그럼 뭐예요? 4분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요? 4분의 2몰이 나온 거예요. 2분의 1이죠? 4분의 1을 다 곱해갖고. 결국 얘가 4분의 2몰이고요. 이것이 몇 g이다? 저기 8.5g이라고 써있으면 여기서 여러분 질량 보존을 찾아야 돼요. 얘가 8.5g이면 이게 1.5g짜리 아니에요? 아, 얘가 7.0g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질량 보존에 의해서. 그럼 분자량 다 똑겠죠. 그지? 실제로 지금 봐봐 여러분. B2하고 X의 분자량을 본다면 이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왜요? 1몰, 2몰이잖아요. 그러면 2대2로 맞추면 이거 14대 8.5예요. 14대 8.5. 알았습니까? 같은 2대2로 놓으면 28대 17이란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이 돼서 기세를 확 올리려면 이거 하버법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하버법이구나. 수소, 질소, 암모니아예요. 그죠? 2대 28대 17. 아셨어요? 그거 응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2분의 1몰짜리니까 결국 얘는 1몰이 12리터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겠어요? 24리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몰은 12리터가 되겠죠? 그 중에 8.5g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24분의 17이 정답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맞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틀린 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잠깐 봐줄게요.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게 여러분 진짜 어렵게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저번주에 블럭에다 내가 딱 막은 건데 이거 아닌데 뭐지? 귀엽고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봐봐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게 보통 상급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이거 다 1000ml일 때 100ml 이런 거 구할 거예요.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제 말을 들어봐봐. 지금 문제에서 수용액을 하나짜리를 두 개로 나눠서 용기를 더 첨가하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도 넣고. 힌트가 얘거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라고. 왜 2와 3를 같게 했느냐라는 거죠. 2A 몰농도란 1000ml 때 2A 몰 있는 거예요. 100에는. 그럼 10분의 2.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무조건 이걸 풀어야 돼. 농도 곱하기 뭐야? 부피로 푸셔야 돼, 부피로. 이거 둘이 곱해봐요. 얼마예요? 200A개. 이렇게 상대값도 놓고 풀으라고요. 그럼 이거 몇 개일 거예요? 200A개죠. 여기 갔다 그랬으니까. 얘 몇 개예요? 300A개죠. 그럼 이거 몇 A개 해야 돼요? 100A개죠. 입자수니까. 얘가 100A개면 얘는 얼마 할까요? 3분의 2니까. 이거겠죠. 맞아요? 그럼 얘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빼보세요. 3분의 600이잖아요, 이거. 3분의 400A개. 이 둘이 합치면 3분의 1000A개잖아요. 나왔어요? 이렇게 해요. 둘이 합친 게. 이것이 둘이 곱하면 몇 개예요? 이거면 답이에요. 10개 나오면 되잖아요. 0.1 곱하기 0.1.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값이 입자수다라고 상대값을 찾아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진짜 질량이 아니고 구하면 뭐 나와? 몰수 나오죠?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푸는 방법처럼 몰수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는 봐요. 200A개를 진짜 몰수를 바꾸려면 10의 3승, 다시 말해 1000분의 1을 곱했잖아요. 근데 진짜 몰수는 그건 반대로 해주면 돼요. 1000개. 1000 곱해보면 돼요. 이것도 1000 곱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몰수를 모르니까 A 화학식량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상대값을 쭉 풀어버리는 거야. 이러한 쪽 거시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 알겠어? 됐지? 자, 페이지에 혹시 숙제한 것 중에 질문이 있냐? 혹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냐? 혹 123쪽까지 질문. (123쪽까지) 질문. 없나? 없어? 야, 92쪽에 4번 봐봐. 너희들 이거 풀었어? 92쪽에 4번? 풀려있나 봐봐. 혹시 풀려있냐 안 풀려있냐? 야,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이거 풀어오는데 니들은 새끼야 현재 고2인데도 안 푸냐? 잘 들어. 사실은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고, 그 전자껍질은 니네 트렌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오거든. 근데 자기네 학교가 미치면 나올 수 있어. 미치면. 지금 이 04번의 문제는 그 전자껍질 원자 모형에서의 선 스펙트럼의 숫자거든. 니네 점이 몇 개 찍혀있나 봐. 점이 총 6개 찍혀있지. 이걸 어떻게 예상하는지 봐. 원래 봐라. 경우의수라는 건 두 껍질 간의 경우의수잖아. 니네 1껍질하고 2껍질 사이에는 선 스펙트럼이 하나지. 근데 이 3하고 1 사이에는 몇 개 찍힐까? 3하고 1 사이에. 생각해봐. 1껍질, 2껍질, 3껍질이 있다면 3에서 1, 2에서 1. 그 다음 뭐 있어? 3에서 2. 총 3개가 찍혀.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간격이 몇 개나 되냐. 그럼 이게 다 뭐야? 조합이잖아. 조합, 순열. 컨비네이션을 풀면 돼. 컨비네이션으로. 알았어? 그래서 그 전자껍질은 컨비네이션 이게 2야. D가. 경우에서 두 개의 관계니까. 그리고 앞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G항자수 최고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 4 들어가면 1부터 4까지 1부터 4 동안에 선은 몇 개가 나오느냐는 거지. 그죠? 그럼 6개 뜹니다.
2 곱하기 1분의 이거잖아. 4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여기가 주양수 5면 몇 개가 될 거야? 10개가 되겠죠. 분모는 항상 2일 거니까. 이해 가서? 근데 그 중에 이 점이 의미하는 거 뭐냐? 저 위쪽에 3개 보이지? 라마바 보이잖아. 라마바. 그 바가 뭐냐? 4에서 1이야 그게. 그러면 마는 뭐야? 3에서 1. 그 다음에 라는 2에서 1인 거야. 라이몬 계열인 거야. 그 3개가. 그 다음에 나하고 다가 발모야. 다는 어디에서 떨어진 거야? 4에서 2. 나는 3에서 2. 그럼 마지막 남은 가는 거야? 4에서 3인 거야. 이해 가냐? 그래서 거기에 발모 계열에 해당되는 그 스펙트럼은 나, 다가 정답이야. 특히나 나는 3에서 2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고 다는 4에서 2이기 때문에 초록색이야. G. 나가 656. 그 다음에 다가 486이야. 파장이 나오니까. 그리고 3번은 뭐냐면 파장의 비를 찾아내겠으면 너희들 이걸로 풀면 돼. 델타 E 값으로. 델타 E 값 먼저 풀어. 결국 거기에 마가 좀 에너지가 세잖아. 어디서 떨어진 거야 마가? 마가 어디서 떨어진 거지? 3에서 1로 떨어진 거지. 그럼 마가 3에서 1이면 1껍질의 에너지 차는 이렇게 구하라고서 K라고 써있지만 그냥 이걸 이렇게 구해. 에너지 차를 그냥 N제곱분의 1로 구하라고. 에너지 준위를. 결국 뭐냐?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에서 이렇게 뺀까. 그래서 9분의 8이 나와요. 많은 에너지가 9분의 8이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누구 있지? 다는 어떨까? 다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제곱분의 1에서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16분의 3 뜬다고. 그렇게 되면 얘들의 에너지 B 있지? 다와 마. 에너지 B는 다가 16분의 3이고 마가 9분의 8이니까 얘는 얼마나? 27분의. 얘는 얼마? 6, 8, 48? 128 나오나? 이렇게. 이게 에너지야. 근데 에너지는 누구랑 반비례해? 파장이랑 반비례하잖아. 그럼 파장의 비는 하면 뒤집으면 돼. 반비례니까 128대 27 뒤집는 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보고 질문해야지. 이게 사실은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잖아? 1등급 가르려고 하는 거야. 1등급 가르려고. 공부한다고. 뭐 정비생이 다 틀릴 수도 있어. 알았냐? 근데 그런 애만 있겠냐고. 그거 맞추면 뭐 대박이지. 점수 혼자 독보적으로 확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이 붙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도 건드리세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사태평하게 숙제를 대충 해왔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질문이 없구나 라고 오해를 한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게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것도 원자 반지름이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컷은 원자의 반지름과 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개. 그러면 마치 분자 모형, 원자 모형처럼 저런 모형 갖다 놓고 반지름 잴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비탈을 배우고 왔어요. 원자에서. 중심핵으로부터 전자가 존재하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인지 잴 수 있다, 없다. 못 재요. 왜? 확률적으로 0이 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뭐를 예상을 하느냐, 오른쪽 페이지에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화학 결합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학 결합은 정말 여러분들 어디 때도 통합과학에서 배워본 거 두 개. 이온 결합과 뭐예요?
공유결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온결합으로는 얘들 반지름 못 칩니다. 그래서 여기 뭐만 나오느냐? 비금속 반지름만 나와요. 여러분. 비금속. 여러분 비금속끼리는 무슨 결합하죠? 공유결합하잖아. 그거에 반지름만 나온다고. 또 조건도 달아. 단일결합이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단일결합이고 같은 원소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원소 단일결합 핵강거리 그거에 반을 하자. 공유결합끼리에 반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 낼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내요. 학교 쌤이 미친 척하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학결합을 한 후에 거기서 핵강거리 반을 따라서 구하자라고 얘기했어. 같은 원소 사이에. 그럼 금속은 금속 결합으로 재거든. 너네 근데 금속 결합 안 배웠잖아. 그치? 그때 가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온 결합, 우리 참 원자, 비금속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만 알자고. 이중결합이어도 안 되고 단일결합이어야 돼. 근데 N2는 3중결합이고 O2는 2중결합이라 얘들은 어떻게 재느냐? 화합물 속에서 재야 돼요. 화합물 속에서. 같은 원소 사이. 알았어? 자, 이렇게 재다 보니 누가 못 재? 측정을 할 수가 없어. 18족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 화학결합을 안 하니까 걔들. 그래서 18족이 빠져요. 반지름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걔 때문에 빠진 건데, 자, 그렇게 측정해서 이제 됐어. 크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소들이 약간의 주기성이 있더라는 거야. 반지름의 주기성. 그래서 과연 이들의 반지름에 영향을 준 게 뭔가 봤더니 제일 대표적인 것이 봐봐. 우리가 측정하는 건 전자구름에 대한 거리거든. 전자구름이 누구 때문에 못 도망가냐? 중심의 양전화, 곧 핵전화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 양성자가 갖고 있잖아. 너희들은 핵의 전화는 그냥 원자 번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핵의 전화는 원자 번호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뭐를 쓸 거냐면 유효라는 말을 쓸 거다. 얘들아, 유효가 들어가면 이론가보다 어떠니? 좀 작지. 유효값은 좀 작잖아. 이론적은 이런데 유효 그러면 좀 준단 말이야. 걔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를 배우는 거야. 결국 뭐겠냐? 전자라니까. 니네 막 뭔지 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화학은 뭐야 하는 거냐? 전자하면 전자만 보면 돼. 전자만. 결국 이 핵강거리를 재다 보니까 이 전자들의 어떤 서로 반발력, 전자 간에 밀어내는 그 힘이 핵전화를 방해하더라는 거야. 쉽게 말해볼게. 야,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걔는 유핵전화, 그냥 핵전화가 얼마야? 1이지. 양성이 하나니까. 유핵전화도 1이야, 걔들. 왜? 방해할 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일 크기쯤인데 유효값을 나타내는 건 또 다른 전자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건 누구부터 다루는 거야? 2번 헬륨부터 다뤄지는 거지, 이게 지금. 알았어? 그래서 따져봤더니 반지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전자 간의 반발력 중에 누구냐?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전자들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있잖아. 야, 보호가 말한 대로 원운동하니 얘들이? 아니잖아.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전자가 2개 이상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전자 하나가 가령 핵이 이렇게 외곽의 전자를 땡기려고 하는데 중간에 딱 나타나 버리면 어때? 차폐되지. 그잖아. 우리가 사진 찍으려는데 누가 지나가면 딱 잘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핵전화 갑자기 줄어버려요. 가운데 누가 딱 끼면. 근데 그럴 확률이 높은 애들이 같은 껍질에 있는 애보다는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그런 확률이 높아. 왜? 안쪽 껍질에 있다면 핵과 가까운 곳을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첫 번째로, 그것도 누구? 안쪽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가 유핵전화를 이론적인 핵전화보다도 훨씬 많이 줄이더라는 거야, 그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의 비교는 첫 번째 가려막기 효과를 먼저 봐라라고 이따가 외우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정리해주면서. 알았어? 니네 같은 주기, 같은 족 다 배웠지? 기억나? 자,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
감사한 줄 알아. 너는 지난 시간에 안 왔어도 이제 듣는겨. 잘 들어봐. 우리는 유효핵 전하에 영향을 주는 애들, 다시 말해서 봐라. 유효핵 전하 값이 되는 것들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가장 큰 이유야. 안쪽 껍질의 반발력도 이유고. 그런데 이 유효핵 전하만으로는 반지름을 측정하는데, 비교하는데 무리가 따라. 아까 말한 가려막기 효과 있지. 그 효과도 어떤 반지름을 측정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가려막기 효과가 어떤 영향을 주고 유액전하가 어떤 영향을 주고, 근데 그거 말고 있잖아. 유액전하 그 다음에 가려막기 효과 말고도 전자간 반발력도 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혹은 이온 반지름을 측정할 때 필요해. 지금 내가 말한 건 모든 원자가 다 있는 거야. 무조건 다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으로, 이 경우에는 유핵전하 영향으로, 이 경우라면 전자간 반발력으로 해석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차근차근 너희들이 배우는 거다. 알았어?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거. 자, 유효핵 전하라는 건 누구 이상부터 값이 매겨지는 거라고? 이거야. 2번 헬륨부터는 유효핵 전하 값이 그냥 핵 전하보다 무조건 어때? 작단 말이지. 유효핵 전하가 무조건 줄어. 이 같은 애가 누구라고? 수소야, 수소. 결국은 전자의 수 때문에, 그지? 전자가 2개 이상 돼버리면 전자간 반발력이나 가려막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유핵전하 값이 준다고 알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이야, 유효핵 전하 값은 무조건 원자 번호에 비례해. 알았니? 원자 번호가 크면 유핵 전하가 크다고. 자, 선생님이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딱 같은 주기에서만 비교해 볼게. 이게 원자 번호라고 보자. 같은 주기야. 이 2주기든 3주기든 상관없어. 요게 상대값으로 놓자. 원자 번호가 커진단 말이야. 점점 커지면 이렇게 커져요. 이게 뭐라고? 핵전하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누군가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유효핵전하야. 어쨌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핵전하는 커져. 근데 그것도 무시 못하겠지. 이 데이터도 무슨 얘기냐면, 얘를 G라고 얘를 G 스타라 해보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것 값도 어떻게 되는 걸 알았어?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커진 거잖아. 이렇게. 그럼 뭘 의미해? 전자 수가 많아지면 기본적인 핵전하값보다 더 많이 유핵전하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번호가 크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요즘에 이게 안 나오고 얘가 나온다. 봐라. 이걸로 봤을 때 너희들은 기본이야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하도 어떻다? 크다라고 외워. 외워. 고민하기 싫으면. 이해 갔어? 자, 무슨 말이냐? 3번이 유핵전하 크냐 4번이 크냐? 4번이 커. 됐지? 3번이 크냐 11번이 크냐? 11번이 크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알았어? 근데 세트 1이라는 게 예외적인 거예요. 세트 1이 누군지 알지? 너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7번 질소부터 몇 번? 13번 알루미늄까지 세트 1이라 하잖아. 이 중에 유핵전하로 나오는 출제되는 유효 핵전하 상대 비교로 얘가 떠. 8번 산소부터 얘가 뜬다. 이게 예외다.
알았어? 그러니까 출제는 얘가 되는 거야. 봐. 얘들 조건이 이런 조건이 꼭 들어와.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2에서 3주기. 원자 번호가 연속인데 2에서 3주기로 세트 원이야. 무조건. 10번 내용을 거쳐가야 되니까. 지금 아직 원자 반지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핵전화는 18력 들어간다. 그럼 얘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가 누군가 봤더니 산소문제. 얘가 플로린, 이게 네온이야. 얘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정도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맞잖아. 얘는 몇 번인데? 8번이고 얘는 몇 번이고? 9번, 10번, 11, 12, 13번인데 얘들과 얘가 안 맞잖아. 원자 번호가 큰데도 유액전화가 떨어지잖아. 이게 왜 그럽니까? 라면 가려막히고 같은 게 그래. 껍질이 하나 딱 생기면서 3주기로 넘어가면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려막히고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럼 13번 이후에는 왜 저기 극복이 되냐면 핵전화가 커져서 그래. 14, 15, 16. 그걸 이기는 거지. 껍질에 가려막히고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누구 빠졌냐? 7번 빠졌지. 이 7번이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사이에 들어가. 그래서 빼. 출제되지. 그럼 니들한테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봐. 여기까지 2주기인데 여기부터 3주기잖아. 그러면 출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봐. 똑같은 조건이야. 원자 번호 2, 3주기 연속. 그런데 여기 유효 핵전화 값이 이렇게 나온다. A, B, C, D 원자 번호 연속이고 여기 2주기 몇 개냐 원소. 2주기 몇 개 있겠냐 이 안에? A, B, C, D 중에 한 개 있다니까. 왜? 요만큼 그린 거예요 지금 내가. 요만큼 그린 거라고. 그럼 저거만 2주기잖아. 그지? 나머지는 3주기 원소잖아. 맞지?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이렇게 외워놓고 외우기는. 생각해봐. 3번 리튬하고 11번 나트륨하고 누가 가려막기 효과가 클까? 11번이 커요, 여러분. 껍질이 3개잖아, 걔는. 그래도 원자 번호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이긴다고. 유액전화. 그래서 11번 나트륨이 세요, 유액전화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유핵전화의 기본을 잘 알아두라고. 중심핵이 누구를 당기는 전하의 세기라는 거야. 전자지. 근데 전자가 온통 있는 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최각의 전자예요. 알았어요? 최각에 몇 개가 있든 전자가, 알았어? 같은 껍질이라면 모든 전자는 같은 핵전화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3번 리튬은 최각의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4번 베릴륨도 최각의 전자가 2개 있고요. 그럼 4번 베릴륨 그 2개에 해당하는 유액전화가 더 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개 있는 리튬보다는. 또 하나, 3번 리튬은 K 껍질에 있는 전자, 4번 베릴륨은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로 국한을 시켜서 비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유액전화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유액전화를 배웠는데 유액전화가 크면 전자 구름을 세게 당긴다. 이해 갔어요? 유효핵전화가 크면 전자 구름을 세게 당긴다. 맞지? 산소, 플로린 둘 중에 누가 구름 세게 당겨? 플로린이지. 그럼 그걸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원자 반지름 공식, 공유결합 길이, 깡구리의 반, 이거에 대입해도 플로린 작게 구해져요. 플로린이. 산소보다도. 자, 근데 봐요. 11번 나트륨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빵 커져요. 이것 때문에. 분명 봐요. 3번보다는 11번 나트륨이 유액전화 센 건 맞아요. 근데 9번보다는 11번이 약해져서 빵 커집니다.
다시 주는 거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갈수록 반지름이 자꾸 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유효핵전화의 영향력이 더 큰 건, 자, 원자 번호일까요? 아니면 가려막기 효과일까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잖아요. 봐봐요. 9번, 11번. 유효핵전화가 뚝 떨어진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래요. 번호가 크면 유효핵전화가 세져야 되는데, 입자 반지름이 그 전자껍질의 수가 늘어나면 가려막기 효과가 그걸 누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는 껍질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최각의 전제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전자 껍질을 위주로 잘 보시라.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제부터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만 보고 그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 안 가져도 돼요. 선생님 문제집을 이거 할 거니까. 또 하나, 노트는 가져오세요, 근데. 알았어? 노트 펴놓고, 이제부터 빨간 펜, 파란 펜 쓰는 요령 배워야 돼요. 파란 펜 거의 없죠? 노트가 파란색 없죠? 그거 잘했다. 끄떡거려요. 죄송한 마음을. 안 죄송해요? 파란색. 노트가 뭔지는 알죠? 제가 처음 써보면서 문제집을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자, 책을 보지 말고 노트를 봐서 거기다 파란색으로 기입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무슨 색을 써야 될 거예요? 빨간색을 쓸 거거든요. 알았어요? 빨간색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4월에 보면 형광펜 쓸 거예요. 그 쓰는 방법, 터치하는 방법을 외우라고 순서대로. 그래서 색깔별로 자기가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천연색이 묻어있으면 거기 가면 내가 많이 본 곳이라고요. 보면. 아셨습니까?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체계가 잡혀요. 떠오르고요. 시험 보기 전에 제일 좋은 효과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동안 내가 공부할 추억거리를 쭉 놓는 거죠. 니네 가족이 왜 끈끈한 줄 알아? 앨범만 피면 벌써 추억이 쫙 올라오잖아. 응? 처음 본 내 친구들 피잖아. 그래서 끈끈한 거야. 추억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자기 역사를 기록하라고. 알았지? 자, 오른쪽에 125쪽 봐봐, 페이지. 거기에 정의가 있지. 원자 반지름 먼저. 얘 정의가 뭔가 봐봐. 이거 정의만 보는 거야, 그냥.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같은 종류 두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원자 핵간거리의 2분의 1이다. 다시. 이게 정의거든. 근데 이 화학결합이 말이야, 비금속일 경우에는 단일결합이에요. 알았어? 2중이나 3중은 안 돼. 단일결합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깊게 물어보진 않았어. 금속은 걱정하면 안 돼.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금속결합 자체가 자기 자신하고만 해. 그래서 그냥 금속결합을 그냥 화학결합이라고 봐도 돼. 자, 얘는 자세히 안 나와. 이렇게 정했으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 그러니까 18족은 화학결합을 하니 안 하니? 화학결합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반지름에서 제외돼. 알았어? 이렇게 제외돼.
알았니? 자, 이제부터 원자 반지름과 그 다음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을 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원자 반지름부터 봐라. 정리를 했을 때 마지막 같은 주기일 때 지켜봐. 같은 주기가 뭐지? 전자 껍질수가 어떠니? 같은 거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돼. 안쪽 껍질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 다시. 안쪽 껍질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냥. 알았어? 그랬을 경우 원자 번호가 커지면 무조건 뭐가 세지지 얘들아? 유효 핵전화가 세지잖아. 왜 같은 주기로 내가 묶었겠냐? 세트 1에서는 뚝 떨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커지게 측정이 될까? 작게 측정이 될까? 유액전화가 세지면. 이리 와. 유액전화는 누구를 당기는 힘이야? 전자구름. 그럼 어떻게 측정이 되겠냐고. 작아지겠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혹시 헬스장 다녀본 사람? 자기 헬스장 다녀봤다. 앞으로 다닐 거잖아. 그지? 이제 막 몸을 만들고. 그지? 앞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서 숨 잘 쉬고 밥 잘 먹고 그때. 근데 가면 코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이. 코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코어가 뭡니까? 우리 과학적인 용어는 핵이죠. 핵. 핵을 코어라고 합니다. 왜 코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서 당기는 힘이 세면 몸을 당겨요. 자기가 만지면 배가 나왔어. 근데 힘 주고 다녀봐요. 배가 나오면 안 나와요. 힘 빼요. 주소. 힘을 딱 주면 안 나와요. 근데 힘이 들어가려면 어때요? 힘을 주고 다녀야죠. 나중에 뭐 항문에 힘 주고 이게 힘이 생긴다. 뭐 코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핵, 코에 힘이 세면 구름을 세게 당긴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반지름이. 그래서 얘는 원자 반지름이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말할 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크려면 유액전화가 어때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3번 리튬하고 4번 베릴륨 중에 누가 뚱뚱해요? 그리고 3번이 뚱뚱하겠죠. 핵전화가 약하니까. 저기 9번 플루린이 제일 홀쭉하겠죠? 10번은 안 나온다고. 여기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요. 얘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봐봐요. 3번, 4번, 5번 늘어나면 누구도 늘어날까요? 전자의 숫자 더 늘어납니다. 알았어요? 외곽의 전자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 전자가 뭐도 존재할까요? 반발도 존재해서 핵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유효핵전화라는 말과 전자간 반발력이라는 말이 다 전기력이야. 맞아? 전기력은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이 곱으로 해석되는데 거리 제곱은 거의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 전하량 곱이 우선하거든요. 근데 전자 하나의 전하량 얼마 잡아, 우리? 1 잡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들끼리 곱해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1 나온다니까? 물리학에서 플러스는 반발을 의미한다. 마이너스는 인력을 의미하고. 그런데 전자 하나와 얘는 핵전화가 얼마야? 3 곱하기 1이지. 얘는 얼마야? 4 곱하기 1이지. 얘는 얼마야? 5 곱하기 1이야. 다시 말해서 전자 간 반발력도 분명히 있지만 핵과 외곽 전자 간의 인력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알았어? 얘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존하는데 얘가 우선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같은 족을 봅시다. 자, 여러분, 같은 족, 알칼리 금속 보면 3번 리튬하고 11번 나트륨하고 유액전화 누가 커요? 당연하죠. 번호 크면 세다고 했잖아요. 번호 크면 세다니까? 그럼 반지름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지름이 커져야 돼요? 줄어야 돼요? 획전하고 세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에 의하면. 근데 커져요. 근데 커진다고요. 왜요? 이것 때문에. 얘는 비슷하니까 유액전화가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빵 뚫려버리면 알았어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아무리 유액전화가 세져도 빵빵하게 커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같은 족은요 전자 껍질수가 원자 번호가 커져도 유액전화 커지는 거 맞잖아요. 핵전화 커짐에도 전자 껍질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전자의 껍질수가 증가하면 가려막기 효과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같은 족이면 전자 껍질수가 커지면 뭐도 커지는 거죠? 원자 번호도 커지는 거예요. 너네 헷갈릴까봐 원자 번호 안 쓴 거예요. 내가. 원자 번호,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크면 반지름 커진다고요. 왜요? 유액전화가 세져서? 아니요. 전자 껍질수가 커져서. 유액전화 세지는 건 맞다니까? 3번보다 11번이, 11번보다 19번이 점점 유액전화 세집니다, 걔들은. 그러나 전자 껍질수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지는 바람에 반지름이 커진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원자 번호가 더 우세해요? 전자 껍질이 우세해요? 반지름 측정할 때. 전자 껍질이 우세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크려면 일단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두 번째 원자 번호가 전자 껍질이 똑같다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래서 3번 리튬보다는 11번 나트륨이 19번 칼륨이 이렇게 점점.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온화를 봅시다. 우리 잠깐 넘어가기 전에 125쪽 아래 좀 잠깐 봐봐요. 데이터. 이게 나오면 선생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긴 한데요. 여러분 저한테 배웠잖아요. 지금 야, 전자 껍질이 우선해, 원자 번호가 우선해.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어. 그럼 2주기 원소가 뚱뚱해, 3주기 원소가 뚱뚱해. 그렇다고 배웠다고. 자, 밑에 데이터 봐봐. 맨 밑에 데이터. 너네 2주기가 누군지 보이지? 리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플로린까지잖아. 대충 보니까 2주기보다 3주기가 뚱뚱한 거 맞아. 근데 2주기가 마냥 3주기보다 작냐? 그건 아니지. 2주기 1족 봐봐. 누구 있어? 리튬 있지? 리튬이 3주기 11번 나트륨보다 작은 건 이해가지? 그런데 12번 마그네슘부터 자 11번, 12번까지는 리튬보다 큰데 어디부터 줄어들고 있냐? 알루미늄부터 줄고 있잖아, 오히려. 아, 2주기인데도 알았어? 2주기인데도 뚱뚱한 애가 있구나. 그것도 알고 가라고. 적어도 2주기 3번 리튬은 13번 알루미늄보다는 다 뚱뚱해. 그 밑에 애들보다. 자, 4번 베릴륨도 가만히 보니까 얘보다 작은 애가 있지. 누구냐? 인이나 황, 염소 이런 것들이 또 4번 베릴륨보다는 작아요. 자, 이런 예외적인 걸 문제를 낼 거냐? 안 낸다는 거야. 오케이? 안 내고 이거 같은 족, 같은 주기 이런 거만 낸다고 시험에. 분명히 예전에 출제된 적은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고 끝나라고. 넘겨봐. 자, 이온 반지름을 볼게. 자, 이것도 전자 껍질하고 유액전화로 비교해 볼게. 이온 반지름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양이온. 그치? 자, 양이온화 되려면 얘들아 전자를 잃어야 되잖아. 그럼 껍질이 어떻게 되냐? 사라지지. 그래서 니네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이거 기억나냐? 얘 원래 몇 주기 원소야? 이거 원래 3주기였잖아. 껍질이 사라진 거잖아. 껍질 그러니까 저거 반지름 측정할 때 첫 번째 요소인데? 라고 느껴지잖아. 자, 한번 볼게. 11번 나트륨은 얘였다는 거지, 이렇게. 맞지? 3주기, 1주기였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하나, 둘, 셋. 요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안에 전자들이 다 찾고. 그지? 이렇게 된 애잖아. 얘가 다 에너지를 받아.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전자가 도망가는 거야. 알았어? 도망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도망가. 알았지? 항상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놈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표시하죠. 이렇게. 이렇게.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K의 둘, L의 이게 돼. 그러면 봐라. 양이온 되는 원소들이 보통 어떤 거야? 금속 원소들이잖아.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크냐, 이온 반지름이 크냐. 너희들이 비교해봐.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어. 준다는 거야. 껍질이 사라지니까. 껍질이 사라진다고 중심에 플러스 11이 바뀌겠냐고. 똑같은데 전자가 11개 있는 애들보다 10개 있는 애 땡기는 게 더 세겠지. 그래서 가끔 니들한테 이게 나올 수 있어.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알았어? 1보다 어때? 얘네들이 금속 원소야. 이해가니? 여기까지 됐지? 니네 2가 1보다 작은데 나트륨이 작을까? 마그네슘이 작을까? 나트륨도 마그네슘도 다 양용이잖아. 누가 작을까? 잠깐. Na 플러스가 이온 반지름이 작을까? 마그네슘 이카 플러스가 작을까? 둘 다 이거잖아, 모양이. 근데 하나는 플러스 11이고 하나는 플러스 12야. 누가 더 세? 12가 더 세잖아. 걔가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고. 그래서 이 값도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냥. 이온 반지름이 누가? 11번 나트륨이 누구보다는 12번 마그네슘보다 커. 이 값이. 분자만 비교하면 돼, 분자만. 나중에 해야 될 거지만. 두 번째, 음이온화 봐봐, 음이온화. 음이온화가 좀 요상한 게, 잘 봐라. 17번 염소가 있어. K의 둘, L의 8, M의 7이지. 얘가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에너지가 방출돼요. 알았니? 얘들아, 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거 누가 다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야? 주체가 누구야? 원자야, 전자야? 전자라고 알아두라고. 전자야, 전자. 전자가 방출하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잡히는 거지.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누구 전자 배치 따라가냐, 지금 이거. 18번 아르곤 따라갔잖아. 세트 2.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었는데, 7개 있었는데 전자가 들어온 거지, 이렇게. 그러면 봐라. 얘는 자체가 이거였잖아, 아까. 그치? 이거였어. 외곽에 전자 7개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껍질이 많아졌냐, 줄었냐, 그대로네. 그대로 됐어. 1번. 가리막 기호가 버려. 원자 번호 변했냐, 안 변했냐. 17번. 이거 17번 CL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치? 원자 번호가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냐고, 원자 번호가.
안 바뀌었잖아. 그럼 유액전화 무시. 남은 게 뭐냐? 얘들만 유일하게 봐라. 얘들이 진화하면서 자, 비금속 원소를 비교할 때, 자, 얘들은 뭐 때문에? 전자의 껍질의 수가 어떻게 돼서 감소해서 이온 반지름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얘는 전자 껍질의 말도 못 쓰고 유핵전하는 말도 못 써. 안 변했으니까. 얘들은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표현해. 전자의 수가 어떻게 돼서 증가를 해서 전자 간 반발력이 어떤 거야? 세진 거야. 어떤 원자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주 원인인 거지.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비금속 원소지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잖아. 누가 크다? 얘가 큰 거야. 그러면 아까 똑같잖아.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1보다 크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비금속 원소야. 보통 16, 17족이라고 부르면 돼. 얘들은 1족, 2족이라고 부르면 돼. 알았어? 자,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이제 이것의 총괄체가 뭐냐? 바로 등전자이거든요. 총괄체가. 자, 요거 보자. 자, 등전자 이론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온이 됐을 때 한결같이 어떤 원소의 전자비를 따라가더라 그러지. 그게 우리가 정한 게 뭐였어? 이거였잖아. 우리가 정한 거. 이거. 얘 누구 전자빛을 따라갔어? 얘의 전자빛을 따랐잖아. 얘네들 세트 1이었잖아. 맞지? 그치? 그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 총 6종. 비금속 3개, 금속 3개. 그치? 자, 그럼 얘들이 원자 반지름부터 봐봐. 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 이 세트 1 제일 먼저 볼게 뭐니? 제일 먼저 볼게 주기지. 3주기 원소들이 누구보다는 이 주기 원소보다는 어떻다? 크다는 걸 먼저 알고. 그지? 두 번째 봐야 할 게 뭘까? 원자번호를 보는 거지. 자, 같은 주기, 3주기든 2주기든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번호 어떤 쪽 뚱뚱했어? 그렇지. 원자 반지는 컸잖아. 자, 이 순서대로 한번 불러봐. 누가 제일 뚱뚱할까? 7번부터 13번 안에서. 일단 3주기지. 3주기가 누구 있어? 11, 12, 13번. 누가 제일 뚱뚱해? 잘했어. 그래서 얘가 1등이야. 그 다음에 누구고? 그 다음에가 누구야? 이렇게. 자, 그럼 2주기 떠야지. 7, 8, 9 중에 누가 제일 뚱뚱해? 이렇게 넣는 거야. 7번, 8번 산소, 플루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 가리마표가 그 다음, 쉽게 말하면 전자껍질수, 그 다음에 원자번호 이런 순서를 막았단 말이야. 이온 반지름을 비교. 얘들이 다 이온이 되었어. 모두 이온이 되면 껍질이 동일하잖아. 같은 주기랑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껍질이 동일하잖아. 그럼 번호 제일 작은 애가 가장 뚱뚱하겠지. 몇 번? 7번 질소 3가만 제일 뚱뚱하단 말이야. 얘가. 껍질 똑같고 전자수 똑같은데 핵전화가 제일 약하잖아. 그 다음 누굴까? 8번 산소. 그 다음에 9번 플로린. 그 다음에가 Na. 그 다음에가 마그네슘. 제일 홀쭉한 애가 13번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무작위로 4개를 뽑아서 내 시험에 W, X, Y, Z 4종류 중에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하나만 알아도 오케이, 만사 오케이 스킬이 하나 있어. 뭐냐? 봐라. 이렇게만 놓고 봐봐.
몇 주기야 이거? 3주기지. 몇 주기야? 2주기란 말이야? 이거 몇 주기라고? 2주기. 얘 몇 주기야? 3주기. 잘 봐. 같은 주기들은 원자 반지름 비교와 이온 반지름 비교가 동일해. 자, W하고 X가 있어. 얘가 만약에 같은 주기면 원자 반지름이 얘가 커, 이온 반지름이 얘가 커. 같은 주기면. 다시, 질소가 산소보다 커, 이온도 커. 같은 주기면. 이해가니? 근데 다른 주기면 바뀌어 이게 부등호가. 이해갔어? 그러면 다른 주기가 있는데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서 봐봐. 그랬더니 A보다 B가 작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무조건 얘가 2주기, 3주기야. A. 알았어? 원자 반지름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얘가 3주기. 왜? 다른 주기라는 거 어떻게 하냐고. 봐.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만약에 A 부등호 그대로 내놓으면 이거 같은 주기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거지 서로. 그러면 이온 반지름 큰 얘가 2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봐봐. 원자 반지름은 3주기가 컸고 이온 반지름은 2주기가 크잖아. 지금 이 원리 때문에 금방 찾은 거라고. 알았어? WX가 있는데 부등호가 W야. 원자 반지름이. 근데 밑에 가니까 이온 반지름도 W가 커. 그럼 같은 주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놈이 번호가 작은 놈이 되는 거지. 알았어? 근데 바뀌었어. 그럼 원자 반지름 큰 쪽이 3주기, 이온 반지름 큰 쪽이 2주기가 되는 거야. 알았니? 등전자 이론이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이 이론 가지고 결론. 잘 봐라, 결론. 원자 또는 이거 보는 거야. 순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이거부터 봐요. 자, 얘가 크면 원자 반지름 어떻다? 크다라고 해석해. 이런 얘가 누구였냐? 같은 족이 있잖아. 같은 족에서는 사실 원자 번호를 내가 잘 안 써주거든. 원자 번호가 크면 유액체가 커지지만 전자 꺾일 수도 많아져. 맞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얘를 못 눌러. 유액체가 큰 게 얘를 못 누른다고. 그 다음에 양이온화 있었지. 양이온화. 얘는 이온화가 되면 전자 꺾일 수가 어떻게 되냐? 함수했잖아.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됐다?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전자 껍질이 변화가 없다. 그럼 뭘 봐라? 원자 번호를 봐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니? 커지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지? 감소하더라. 이게 같은 주기 비교해서 이렇게 된다. 껍질이 똑같으니까. 또 하나, 무슨 이론? 등전자 이론에서의 이온 반지름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자, 이제 1번, 2번이 다 똑같아.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전자의 수요. 얘가 커지면
전자 간 반발력이 세지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유일하게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거. 이게 뭐일 때야? 바로 음이온화 될 때. 음이온화. 알았어? 이 세 개의 힘은 모두 공존한다고. 근데 누구 역할이 더 크냐? 걔가 통제됐다. 비슷하다. 그 다음 이것도 비슷하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필기 잘 해놔. 알았니? 자, 페이지 126쪽에 맨 밑에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 셋 중에 누가 최고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최고야. 먼저 그게 비슷하면 이제 원자 번호야. 이제 그것까지 똑같다면 오른쪽에 전자의 숫자라는 거지. 자, 1번 오른쪽 페이지. 유효 핵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요 그냥 플러스 1이 맞아요. 왜? 외부에서 방해하는 전자가 없잖아. 걔 전자가 하나니까. 다음,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플러스 9보다는 작아야죠. 유핵전화니까. 세 번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염소가 나트륨보다는 크죠. 번호가 크잖아.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리튬이 나트륨보다 작아요. 번호가 작잖아. 자, 두 번째, 지금 리튬은요 안쪽 껍질 전자에 A를 부여했고 바깥쪽에 B를 부여했어요. 오른쪽에 베릴륨은요 C2는 바깥쪽에 번호를 임시 원소 기호를 써놨 C2를 붙였네요. 그 다음 D는 안쪽에 붙였어요. 자, 우리가 느끼는 원자과 전자의 유핵전화를 비교할 때는 A, D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A, D 안쪽에 있는 건 건드리지 않고요. 바깥쪽에 있는 B하고 베릴륨의 C2만 비교한다는 거죠. 이때 조건이 C2는 같다라고 우리가 보통 고려하고 계산합니다. 1번 A가 느끼는 유핵전화 봐봐요. B보다 크죠 당연히. 가까이 있잖아요. 핵과 전기력이 세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애로만 비교한다 서로. B가 느끼는 유핵전화는요 E보단 크다? 아닙니다. E가 큽니다. 왜요? 번호가 크니까요. 이해 갔어요? E가 크면 당연히 C도 커지겠죠. 이해가요? C하고 E는 같으니까. C와 A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같다. 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이거. 다음에 E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요. D하고 C를 비교했을 때 물론 C도 가려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안쪽 껍질에 있는 D가 보다 많은 존재 확률이 생길 수 있어요. 안쪽에. D가 더 큽니다. 자, 3번. 얘들 상대 비교하는 거죠. 리튬, 나트륨은 뭘로 비교할까요? 전자 껍질 수예요. 나트륨이 많죠? 부등호 나트륨 쪽으로. 나트륨 염소, 이거는 원자 번호로 비교해야죠. 번호가 작은 나트륨이 큽니다. 다음, 나트륨 플러스 이건 껍질이 사라지잖아요. 나트륨이 큽니다. 플로린 일가. 플로린 일가가 크죠. 전자가 많으니까. 자, 네 번째. 이주기 원소 AD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여러분, 이주기 원소에 밑줄 쳐볼까요? 주기가 똑같다고 줬잖아요.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요. 주기가 똑같다고 줬으면 A, B, C, D 원자 반지름을 보니 D가 번호가 제일 큰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걔는 세트 1이겠죠. 이주기 끝에 있는 7, 8, 9번이 세트 1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A, B는 뭘까요? 헬륨 따라가는 애들. 헬륨 따라가는 애들. 다시 말해서 이온 반지름이 걔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건 A, B는 헬륨을 따라가죠. CD는 네온을 따라가잖아.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A, B가 훨씬 적은 거예요. CD보다. 이해갑니까? 근데 누구보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A, B는 작아졌잖아. 이게 금속 원소들이라. 알았니? 비금속은 오히려 커졌잖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A, B가 정답이고요. 음이온 되기 쉽다는 건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CD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D가 정답이고요. 자,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것에 영향을 주는 거 얘는 껍질도 아니고요. 원자 번호도 아니에요. 뭐예요? 전자수예요. 전자수. 다섯 번째. 자, 비교하는 겁니다. 리튬하고 플로린. 금속성, 금속의 반응성, 리튬이 크죠. 전자 읽기 쉬우니까요. 다음, 원자 반지름, 리튬이 크죠. 번호가 작잖아요. 유해전화, 플로린이 크죠. 번호가 크니까요. 이온 반지름, 누가 큽니까?
플루린이 커야죠. 얘는 10번 내용을 따라가는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이.